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2023년 첫 가계부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희는 3인 가정이고요. 4살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됐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예요. 1월에는 제주도 4박 5일 가족여행이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 나눠서 내는데 1월에 한꺼번에 1년치를 낼 경우에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1월에 깜빡하신 분들은 3월에 7.5% 할인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죠. 양가 가족들 용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빼놓은 예비비 예산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가족만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벤트라고 해야 할지 저희 신혼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자께서 잔금을 안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고 매수자 만나러 가고 전세입자 만나러 가고 하는 교통비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위주로 리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우선 자동차인데요. 1월엔 저희 부부가 휴가를 자주 가서 주유비가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입자를 만나러 다른 지역에 다녀오는 바람에 기름값과 톨비가 나갔습니다. 자녀 비용에서는 따로 크게 나간 것이 없고 여행 비용으로 거의 2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요. 제주도 4박 5일 3인 가족 일정에 200만원이면은 항공권, 그 다음에 차량 렌트비, 숙소비, 여행 경비 다 해서 많이 쓴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좋은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돌 이전에 장기 가족여행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육아 스타일이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르겠지만 부모는 아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러 갔는데 아이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힐링하러 갔다가 킬링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틀 동안 토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일단 제주도 갈 때부터 다리 길이가 애매해서 앞좌석에 닿지 않게끔 하려고 비행기에서부터 사투를 벌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네도 애기 한 3, 4살 때 데리고 갔다가 싸울 수 있는 거 다 싸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해서 원정 육아를 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사비에 저희는 제주도 스냅 촬영비를 추가를 했는데요. 아이가 1000일이 넘어서 1000일 기념으로 스냅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에 12만원 정도 했고요. 양가 가족의 경조사비는 많이 지출을 했지만 어른들께서 세뱃돈을 저희도 주시고 아이도 주시고 해서 실 지출은 한 30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남편 생일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따로 선물을 하지 않고 생일 축하금을 공금해서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주거비에서는 난방비가 폭발하면서 평소 겨울에는 20만원 후반대였는데 33만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가스비도 원래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됐었는데 8,000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탄소 포인트제가 있더라고요. 탄소 포인트제는 쉽게 말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현금으로도 주니까 꽤 쏠쏠하죠. 근데 알아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1%밖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신청을 해두면 좋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고 다른 지역 분들은 탄소 포인트제 검색하셔서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도 있었는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월 중순에 공지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자동차 그 주행량 있죠? 현금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최대 10만원까지요. 매일매일 들어가 보시기 힘드시니까 저희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제가 이 공지가 뜨자마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비가 좀 아쉬운데요. 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1월에 휴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집에서 모든 끼니를 해결해야 해서 설날하고 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근데도 4만 얼마가 초과해서 이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타이트하게 쪼여볼게요. 그리고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에는 후라이팬이 다 떨어져가지고 후라이팬 산 거밖에 없고요.
꾸민 비해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제주도 가서 목걸이도 반지도 아니고 패딩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호텔에서 패딩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안 가져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제가 경량 패딩만 입었거든요. 너무 따뜻해서. 전화 걸어보니까 분실됐다는 거예요. 울상으로 다니니까 남편이 시즌 오프 할 때 그냥 싸게 하나 다시 사라고, 그래서 쇼패딩을 다시 샀습니다. 진짜 이 돈이 제일 아까워요. 이거 멍청 비용이라고 하죠. 내 물건 간수 잘하는 게 또 돈을 모으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5,110원은 스냅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진흙을 밟아가지고 흰 운동화가 더러워졌어요. 그 세탁 비용이고요. 그리고 건강 비용이 굉장히 오바했는데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이틀간 다 개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 가족이 감기를 완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숙소들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막 신체적으로 물이 오고 그래서 정말 많이 나갔어요. 자기계발에 관련된 건 용돈으로 지출을 해서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는 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1만원대에 사용하고 있고요. 남편도 이제 약정이 끝이라서 더 싼 요금제로 바꿀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통신비는 3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고, 인터넷이랑 휴대폰 남편 묶어 있던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결산을 하자면 한마디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달이에요. 200만원 상당 여행비 썼죠. 100만원 상당 경조사비 썼죠. 의도치 않은 패딩을 재구입하고 변호사 법률 비용도 들었죠. 이런 이벤트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80에서 90 정도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 예산은 250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저 진짜 반성한 게, 최근에 제가 다른 가계부 영상을 보다가 4인 가족이 50만원 예산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벌이신데 4인 가족 50만원 예산으로 알뜰살뜰 운영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온전히 다 저금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낀다고 아꼈지만 사실은 아끼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전 어느 정도 제가 행복한 성과 타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타협이 너무나 좀 헐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23년에는 진짜 필요 없는 비용은 싹 다 줄여봐야겠습니다. 특히 옷 사는 비용 절대 지출하지 않고 멍청 비용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출금리가 제가 8만 얼마가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4%라서. 근데 갑자기 12만 얼마가 나간 거예요. 보니까 6%대로 수직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갚을까도 고민 중입니다. 아무리 파킹 통장이 3.8%짜리라 해도 6%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일부 남겨두고 조금은 갚으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가계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